자, 우리 3장 쪽에 이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여기가 이제 실무 쪽에서도 3개 정도, 자, 3개라도 한 10개 중에서 3개, 4개 나오니까요.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조사를 해서 확인하시고 나중에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기재할 때 이제 어떤 방법으로 기재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 보고 쓸까요? 아니면 또 등기사항 증명서 보고 쓸까요? 공법장부는 토지 용기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 확인서를 보고 쓸까요? 아예 공부에 없으면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그래서 이제 현장 답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장 활동이라고 하게 될 거니까요. 장소에 나가서 임해 보고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조사하시고 나중에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 주셔야 나중에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자, 공무를 잘못 조사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차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질 수가 있으니까요. 실무 쪽에서도 반드시 물어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사 활동의 의의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에 조사 활동의 의의고 확인 설명서를 명확하게 쓰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조사 확인상 우리 일기서단에 우리 앞글자 따서 앞에서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 일조나 소음 같은 환경 조건, 자, 이렇게 이제 9개. 자, 세금도 오로지 취득만, 자, 이전이나 또는 보유나 설명도 아예 안 했습니다. 쓰지도 아예 안 했습니다. 몇 개가 있습니까? 9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9개 우리 앞쪽에서 봤던 거니까요. 2번은 참고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우리 2절 쪽에서 이제 조사나 확인의 방법,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감이 바로 될 수가 있을 거니까 소재지는 뭐를 보고, 면적은 뭐를 보고, 지목은 뭐를 보고 기재를 해야 될까요? 현장으로 가야 되나요?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나요? 토지 대장을 봐야 되나요? 아니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봐야 됩니까? 자, 그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오게 될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공부, 국가 장부를 공부라고 하고요. 자, 먼저 첫 번째가 먼저 기본적인 사항, 요 기본적인 사항은 소재나 그리고 면적이나 지목이나 건물의 구조나 용도 같은 것들, 방향 같은 것들, 자, 그런 것들은 대장 보고 써야죠. 대신에 바로 방향만큼은 현장 답사를 해서 직접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방향은 대장이 안 나옵니다. 고소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동그라미 1번에 토지 소재지 그리고 면적 같은 거 저 끝에 보시면 지적 공부, 토지 대장 아니면 또 지적도, 경계는 지적도니까 지적 공부를 보고 확인하셔야지 괜히 또 현장 답사다 아니면 또 등기사항 증명서다 X라고 하셔야 됩니다. 2번 쪽에 우리 건축물은 따로 있죠. 건축물의 소재지나 면적이나 그리고 구조나 용도 같은 것들 뭐를 확인합니까? 여기는 건축물 대장 아주 자세합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용적률, 건폐율도 나올 수가 있고요. 허가일, 그리고 준공일 이런 게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해야지. 개인 또 건물의 소재지는 현장 답사를 그러면 X입니다. 그래가지고 실무하시겠습니까? 요 소리 나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의 표시, 이 표시가 이제 소재나 면적이니까 거기도 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으로 확인을 해야죠. 자,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로 2번에 이제 권리관계 나오죠. 우리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 여기는 대장이 아니라 자, 권리는 갑구에는 소유권, 정말 갑의 형포가 있죠. 나머지는 모두 다 울구에, 그럼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 다 어디가 있다고 다 울구에다가 모두 몰아놨습니다. 등기법에서 자세히 배우셨을 겁니다. 괜히 또 권리관계는 토지 대장 그러면 X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공법장부가 나왔죠. 토지 이용계획이나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거래 규제, 공법 것은 맨날 이용제한, 거래 규제 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여기는 따로 정보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용어를 꼭 주의하시고요. 개인 또 시군구청을 가셔갖고 토지 뭐죠 그러면 정말 귀신도 모르니까 정확하게 알고 설명을 꼭 해주시라는 겁니다. 장부 하나 못 됩니까? 그러면 정말 황당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무하시겠습니까? 막 고소리합니다. 저래 갖고 또 어떻게 합격했을까? 막 그럴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현장 답사를 보시니까 공부에 안 나옵니다. 공부에 안 나오면 현장으로 나가셔야죠. 현장으로 직접 보셔야죠. 자, 그입니다. 가로 1번 쪽에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 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토지에서는 지세는
경사입니다. 우리 경사는 지적도에 나오질 않습니다. 경사 다 무시하고 수평지적으로 그려놓으니까 경사는 나가서 보셔야지. 개인 또 경사도 지적도 그러면 X입니다. 자, 지세가 이제 경사니까요. 그리고 고저 높고 낮음. 자, 이런 것들은 나가서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건물입니다. 또 건축물은 방향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방향. 그리고 창고 같은 거, 주차장 같은 거 대장에도 안 나오고 공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등기상 증명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관상의 문제점이나 재질 이런 것들은 나가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 특히 이제 방향, 동그라미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나무는 도시락을 쌓고도 수량 못 센다고 했습니다. 셀 필요가 없어요. 다 어디 갔습니까? 자, 이목의 등기상 증명서에 거기는 이제 수량 등은 안 나오고요. 수량 등은 거기에 이제 임목이 등기상 증명서에 나올 건데 거기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가서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생육 상태 같은 것은 나가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공장재단, 광업재단 가서 조사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는 그 목록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 있는지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 이제 여기는 다 나와 있습니다. 10월 2일 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기계가 무슨 기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건물은 무슨 건물이 있는지 다 나오기는 나온다는 겁니다. 기계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나가서 조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여부를 일치 여부를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가로 2번 쪽에서 이제 권리관계 금방 보셨던 것처럼 우리 권리관계가 이제 공신력이 없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많으니까요. 명신탁도 많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등기상 증명서만 믿고 조사를 안 하시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이나 점유권이나 유치권이나 이런 권리는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임차인의 권리나 또는 상가 건물의 권리는 나오지를 아예 않습니다. 거기는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전입신고 했으니까 나오질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공법이 또 다시 나왔는데요. 자, 우리 토지 용계 확인서에는 3분의 1밖에 우리가 모르는 용도 지역이나 용도 구역이나 지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괜히 또 공법 배우니까 다 배우는 줄 아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답사 해볼 의무는 없습니다. 해볼 필요성은 있다는 겁니다. 뭐에 공부에는 안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상태 같은 것은 정말 나가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도 등의 상태나 건물 등의 상태 같은 것은 나가서 보셔야 됩니다. 수도 그리고 전기, 가스, 소방. 자, 대신에 자료 요구하라고 했지. 벽면 등의 상태 같은 것은 자료 요구라고 했지. 직접 조사해서 기재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주시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개대상물 조사나 확인 사항들 다시 한번 또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 쪽에 토지의 소재지 어디서 확인합니까? 토지의 소재지는 토지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X 그리고 현장 답사 X개입니다. 뻔히 아는 것들입니다. 건축물의 소재지는 토지의 소재지는 다 뭐라고요? 대장료. 토지 같으면 토지 대장. 건축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시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부분은 꼭 내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자, 2번 쪽에 이제 집어는 여기 이제 지적도로 보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니까요. 거기도 토지 대장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2번 쪽에 우리 건축물의 소재지는 뭐라고? 거기 이제 건축물 대장. 하여튼 토지는 토지 대장,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왜요? 사실관계니까 눈에 보니까 나가서 볼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보고 기재할까요? 시험 문제는 꼭 물어보게 됩니다. 자, 가로 2번 쪽에 우리 토지의 지목이 나오죠. 토지의 지목은 몇 개가 나옵니까? 28개.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다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는 지목. 자, 지목도 어디서 확인합니까? 또 괜히 또 지목은 현장 답사한다. 또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토지 대장에 전답 과수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공장 용지도 다 나와 있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도에는 부호만 나오니까 하나만 나오니까 공장 용지 그러면 장 나올 거니까 직접적으로 보실 것은 토지 대장으로 확인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괜히 또 지적도로 확인한다. X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자, 2번에 나와 있죠. 2번에 토지 대장 밑줄 한번 꼭 넣으시고요. 자, 대신에 이제 우리 지목을 환지 사업 진행되고 있을 때 거긴 주의하셔야겠죠.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전이 어떻게요? 대로 다 바뀌게 될 겁니다. 도시적이 될 거니까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환지, 예정지, 지정증명원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용어가 많이 까다롭습니다. 시공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 토지로 설명할 게 아니라 지목이 어차피 바뀌게 될 거니까 환지될 지목을 설명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있으니까요. 자, 거래는 종전 토지로 하는데 자, 면적이나 지목만큼은 환지되는 지목이나 면적으로 설명을 해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바뀔 거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을 안다고 전제하니까 시험 문제도 까다롭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공법 배우잖아.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까지 한번 점검을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면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면적도 가서 확인해 볼 게 아니라 막 자로 재볼 겁니까?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디요? 건축물 대장에 나와요. 자, 대신에 전용 면적 그리고 공용 면적 합칠 건지 아니면 나눌 건지 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전용 면적만 먼저 설명하겠죠. 우리 아파트 같으면 평이냐 평형이냐 자, 이런 부분은 설명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잘못해 놓으시면 큰 문제가 발생돼요. 하다 면적도 어디라고요? 토지 대장. 건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십니다. 등기상 증명서가 아니라 그리고 현장 답사가 아니라 꼭 X가 될 것들 다 X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예전에 내본 적이 있었고요. 자, 면적을 괜히 또 지금은 평을 쓰시면 안 됩니다. 평을 쓰게 되면 100만 원 약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평을 쓸 게 아니라 제곱미터로 괜히 또 0.302 곱해서 3.3058로 나누어서 나중에 평을 써놓으시면 100만 원 약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도 되는데 말은 괜찮은데 소식에다가 평은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송에도 엄청나게 나왔었고요. 자, 우리 예전에는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꿀 때는 개수가 얼마냐. 자, 그 정도는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참고는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곱할 때는 0.3025 곱하시면 되고요. 나눌 때는 3.3058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냥 귀찮다고 3.3으로만 나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면적이 엄청 커지면 한두 평이 차이가 나면 나중에 계약 못하겠다. 낮아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금 감액이 아니라 계약 못해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확하게 평을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경계는 이제 어디입니까? 경계는 그려놨습니다. 경계는 지적도. 자, 지적도하고 임야도 꼭 박스를 좀 잘 해주시고요. 여기는 현장 답사 X 그리고 대장도 X 등기사항 증명서도 X 당연히 그려놨으니까 지적도를 봐야죠. 도면을 봐야죠. 자, 그입니다. 첫 번째 줄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우리 경계는 측량까지 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측량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측량해서 올려놨는데 뭐하러 측량을 또 하십니까? 측량할 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지적공사에 대해 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자, 5번 쪽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세. 자, 금방 보셨네요. 지세만큼은 현장 답사지. 괜히 또 지적도 그러면 X입니다. 저 끝에 보시면 현장 답사가 나와 있고요. 임장 활동 같이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도 똑같죠. 지형. 토지의 모양이니까 모양이면 그려놨겠 쪽에입니다. 또 뭡니까? 거기도 지적도. 그리고 임야 같으면 임야도. 밑줄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외에는 거의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가 뭐라고요? 여기는 방향. 방향도 어디가 있습니까? 방향은 괜히 또 건축물 대장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는 나가서 보셔야죠. 라고 여기는 나가볼 것들, 현장 답사를 해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나침반 들고 가셔야 됩니다. 괜히 또 나침반은 사실 거 없고요. 휴대폰에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얼마든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가 이제 건축물의 구조가 나오죠. 자, 건축물의 구조는 나가볼 것 같습니다. 나가볼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어요. 나가볼 게 아예 아닙니다. 자, 아홉 번째 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도 2번에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이 아주 자세해요. 자, 그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건축 연도는 꼭 주의하시고, 건축 연도는 어디를 통해서요? 건축 연도는 이건 또 현장 답사일까요? 아니면 건축물 대장에 있을까요? 또 날짜가 허가 날짜, 준공 날짜, 그리고 사용 승인일 뭐가 될까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사용 승인일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괜히 또 기둥 보고 쓴다고 가시면 안 돼요. 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다르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0번째가 이제 첫 번째 줄에 저 그때 건축물 대장 그리고 사용 승인일 안 나와 있으니까 사용 승인일 기준 허가일 X 준공일 X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가 이제 외관상의 구조죠. 여기는 현황도에 나와 있으니까 구조는 알 수가 있는데 나가서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맞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가 이제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가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에다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권리관계 조사 확인. 뭐 권리관계는 갑구에는 소유권, 울구에는 소유권 오해가 나와 있고요. 표제부에 이제 토지 소재나 면적이나 이런 게 나와 있긴 합니다. 나와 있어도 그거 보고 쓰면 안 돼요. 자기입니다. 자, 그 옆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진정한 권리자의 확인 부분은 자,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해서 나중에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만큼은 등기필 정보까지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 위조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은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판례가 조목조목 좀 남아있지만요. 뭐 자세히 볼 건 아닌데 한번 참고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대리권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리권자. 그럼 본인 쪽에서 바쁘니까 대리인한테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두 개의 서류를 아예 줬을 거니까요. 그 서류를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많이 아실 겁니다. 대리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로 확인 그리고 그 위임장에 뭐가 위임이 됐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돼요. 개인적으로 임대차인데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대리권자 확인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호적 등본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인지 여부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아주 기재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정도 기하시고요. 자, 뒤쪽에 이제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일상 가사만 대리가 있는 거죠. 괜히 또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남편이 팔아먹고 그거 안 되오게입니다. 중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철저하게 부부도 아예 남남으로 보셔야 됩니다.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있었을 때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고 전세권 설정을 하셔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고 안 치십니다.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처분 능력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연인. 그럼 자연인은 살아있는 요 자연인. 그럼 혹시 이제 미성년자 아닌가, 아니면 또 마시가신 분이 아닌가 그런 여부를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권리 능력. 그리고 행위 능력 이런 여부를 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특히 이제 우리 A번 쪽은 이제 아실 거고요. 자, B번 쪽은 우리 미성년자는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이제 법정 대리인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미성년자가 방을 사거나 방을 나중에 얻거나 토지 건물을 산다고 했을 때 누구한테요? 부모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취소당하고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원상복귀 하게 되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용어가 달라졌죠. 먼저 C번 쪽에 꼭 주의하실까요? D번 쪽에 지금은 용어가 달라져서 지금은 한정치사 한자가 아니라 피한정 후견인 옆에다가 꼭 써놓으시고요. 금치사 한자는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용어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마시가도 심각하게 가신 분 하고 이제 마시 약간 덜 가신 분, 비 오는 날만 이상하신 분, 그분이 바로 이제 예전에 한정치사 한자 피한정 후견인 이분은 미성년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먼저 후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후견인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요 D번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피성년 후견인 마시가도 심각하게 마시가신 분, 비가 오나 안 오나 똑같으신 분, 머리에 좀 꽃이 있는 분, 자 이분은 심하게 문제가 되니까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해도 계약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 여부를 확인할 게 아니라 오로지 누구라고요? 오로지 후견인하고만 계약을 해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계약 잘못하시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B번, 그리고 C번, 그리고 D번
하여튼 미성년자고 피한정 후견일 두 개인데 확인할 거는 두 개인데 오로지 누구는요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인하고만 계약하시라는 겁니다. 절대로 동의여부를 확인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나중에 거래사고 내셨어요. 책임져야 돼요. 수십억이 될지 몰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옆으로 와서 우리 법인은 이제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습니다. 대표자는 누군지, 처분권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법인한테 정관을 통해서 그러면 X개입니다. 그게 아니라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확인하십시오. 잘하십시오.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아래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공동소유 재산이면 먼저 안 오신 분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첨부를 해야 그래야 나중에 팔 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괜히 또 공동소유인데 막 3명인데 한 명한테만 확인하고 매매 계약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다 확인하세요.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돼요. 특히 이제 잔금 치를 때까지는 다 오든지 아니면 동의서를 가지고 와야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 돌려주고 문제가 없게 하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책임져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권리고 확인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죠. 등기사항 증명서의 구성. 지금은 이제 등기부라고 안 하니까요. 등기사항 증명서 거기 구성은 표제부, 표시가 표제부고요. 갑구에는 소유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울구에 나옵니다. 우리 교재가 이제 자꾸 이렇게 반복해놨는데 중요하니까 그래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등기번호랑 등기법에서 쭉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표제부에는 표시가 나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이 나오고 가장 완벽하다는 갑구에는 소유권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소유권 외에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울구에서 나와요. 갑구와 울구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 대장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물어볼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할까요? 그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요건 우리 등기법에서 많이 나왔었죠. 먼저 뭐 접수번호 확인할 건가, 순위번호 확인할 건가, 같은 군가, 다른 군가 이 정도는 편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우리 시험 문제감을 거의 다루지는 않지만요. 권리 제한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가 1번에 가등기가 나오죠. 등기법 배우셨죠?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해놨다가 지금 매매하니까 순위를 보존해놨다가 나중에 본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거래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자, 특히 이제 담보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을 건데 특히 담보 가등기는 인수만 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는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크게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가등기 해놨다가 본등기를 해가면 그 중간에 계약을 체결했던 분 소유권을 다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위험하니까 그 가등기가 말소 가능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돼요. 가등기 위험합니다. 두 번째 2번에 가압류가 나와죠. 가압류는 개인을 상대로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잡아놓은 게 가압류입니다. 이 가압류도 끌어안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가압류가 있으면 거래 못한다가 아니라 거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채권 금액만 나중에 인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잔금에서 빼면 괜찮아요. 여기는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 세 번째 가처분은 또 위험합니다. 가처분은 처분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매매가 안 되고요. 저당권 설정도 아예 안 되고 모든 행위가 다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처분은 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아주 위험하니까요. 금방 보셨네요. 가등기, 청구권 가등기, 그리고 가처분은 말소가 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약을 못해요. 자, 그런 여부가 시험 문제 간단하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환매는 배우셨죠. 환매는 이제 매매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환매라고 했습니다. 매매가 순환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환매 기간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환매권을 누가 행사할 수가 있는지 이런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환매권 행사할 건데 거기다가 매매계약서 쓰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다시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환매권자가 소유권을 다시 가져가요. 그럼 병은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갑이 행사하면 그 얘기입니다. 이 환매 등기도 나중에 말소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가 없죠. 경매 등기도 나중에 채무 금액을 인수하면
채권 금액을 인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경매 등기도 거래할 수 있어요. 거래 못한다. X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우리 압류하고 가압류는 좀 다르죠. 우리 가압류는 개인이 대신 압류는 국가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압류하는 게 바로 여기는 압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잡느냐 개인이 잡느냐 누가 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압류냐 가압류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압류도 괜찮습니다. 세금 내면 되니까 거기도 거래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못할 거 없네요. 가등기와 가처분이 위험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뒤쪽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현장 답사가 나와 있죠. 현장 답사 나가서 보실 거. 아까 보셨던 지세나 그리고 생육 상태나 그리고 유치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각종 권리도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의 권리나 상가 건물의 권리나 분묘기지권이나 법정지상권이나 이런 여부는 나가서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유치권도 나가서 봐야지 등기상 증명서에 나옵니까 게입니다. 자, 그런 권리는 나가서 볼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줄에 우리 여섯 번째 법정지상권 시험 문제가 가끔씩은 또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법령에서도 나오고 민법에서도 법정지상권은 꼭 나오게 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저당권이 토지 위에 먼저 건물이 먼저 있어야 되고 순서 안 맞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토지에만 그리고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그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거기다가 저당권 설정해 놓고 나중에 건물을 건축했을 때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와 그리고 건물에 동시에 다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그걸 공동저당이라고 할 겁니다. 그때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분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은행한테 땅도 국민은행 그리고 건물은 우리은행 그 은행한테 처분권이 모두 있으니까요. 공동저당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가 공유관계였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까? 성립하게 되면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이 다쳐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대신에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공유관계였을 때 누구 다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는 법정지상권이 오히려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정지상권도 이제 민법에서 자세히 배우셨으니까요. 그 정도 판례를 꼼꼼하게 좀 점검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분묘기지권은 아주 중요하니까요. 분묘기지권은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올 정도니까 분묘기지권은 꼭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3장 쪽으로 이제 왔었고요. 3장에 이제 우리 동그라미 2번에 지금 분묘기지권 우리 묘지 문제가 매년 요 묘지 문제가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오고 있으니까요. 분묘기지권 정말 시험 문제감으로 너무 중요해서 자,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자, 이건 시험 문제가 매년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한 개 정도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예상을 꼭 해놓으시면 시험장 가보시면 정말 나오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것. 자, 시험 문제가 이제 분묘기지권, 요 분묘기지권이 언제 성립하게 되느냐라고 이제 성립 여부도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니까요. 자, 주의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묘가 바로 이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될 건데, 자, 그 성립이 바로 이제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 세 가지를 누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판단을 해야지 잘못 판단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언제 성립할까요? 자, 먼저 가장 많을 겁니다. 몇 년 동안 20년간 시험 문제 여기는 많이 낼 거고 20년간 뭐 했을 때 점유를 했을 때 괜히 또 민법 배우셨다고 괜히 또 선의 자주 그런 소리 하지 마셔야 됩니다. 뭐 했을 때 평원만 하면은 성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평원하면서 뭐하게 공연하게 우리 민법에서도 시효치 등 나오실 겁니다. 거기도 이제 평원 공연 얘기 나올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개면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했을 때하고 공공연하게 내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평장이 왜 안 되냐고입니다. 공공연하게 내놓고 묘지는 점유하시라는 겁니다. 비겁하게 저 혼자 알고 있는 묘지 그런 거는 인정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요 두 가지면 성립하니까요. 괜히 또 민법 배우셨다고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자주 점유 필요 없습니다. 내 땅이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입니다. 그리고 선의네 요게 까다로울 겁니다. 선의 같은 거 필요 없고 무과실 같은 것도 다 필요 없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평온성만 있으면 그리고 공연성만 있으면 분묘지권은 성립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요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토지 사용료도 안 줘도 괜찮아요. 고수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통해서 대신에 합의를 통했을 때는 20년하고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20년하고 상관없이 바로 성립해요. 그러니까 토지 주인 갑인데 우리 땅 좀 씁시다. 묘지로 씁시다.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성립해요. 그러면 그 땅이 매매가 돼도 다른 사람도 분묘기지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묘지 이장하십시오. 그러면 이장 못해.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자, 세 번째 매매가 되면서 이 매매가 이제 처분이라고 했을 겁니다. 이렇게 처분이라고 했는데 이 처분이 되면서도 성립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가 이제 먼저 토지 위에 자기 땅이니까요. 갑이란 분이 여기 분묘를 설치를 해놨다는 겁니다. 분묘 설치자가 갑인데 이 토지를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겁니다. 을한테 매매를 했는데 이게 이제 묘지가 매매가 됐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을이 매수하신 분이 이장해라. 이장 요구를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이장 요구를 안 했으면 이 묘지를 그냥 사온다. 끌고 사온다라고 생각했을 거니까요. 누구한테요? 이것도 20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누구요? 묘지를 설치했던 우리 갑은 이분이 매도인입니다. 그 매도인은 20년 상관없이 바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결국에 이제 나중에 을에게서 병으로 넘어가도 이게 경매로 낙찰을 받건 뭐하건 무조건 요 병도 분묘기지권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괜히 또 땅 샀다고 묘지 치워. 땅 나중에 샀다고 묘지 치워 안 된다는 겁니다. 종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아도 묘지 치우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분묘기지권 성립이 이미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 설명 잘하세요. 괜히 또 얘기 잘못했다가 사고 쳐놓고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가 바로 이제 분묘기지권이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판례가.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판례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요. 판례를 주의를 꼭 그러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여기가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분묘기지권은 어디까지 도대체 인정이 될까요?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쪽, 안 되는 쪽.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분묘기지만 인정될까요? 아니면 공지도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입니다. 공지가 인정됩니까? 됩니까? 자, 필요하니까 당연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 공지가 뭡니까? 그 분묘에 요 기지만이 아니라 어차피 사과 막 굴러다니니까요. 받침대라도 세워야죠. 그리고 누구 묘냐고, 자, 누구 묘냐고 먼저 기석이라도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입니다. 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자, 공지, 자, 그 밖에 기지 외에 그 밖에 넓게 공지까지도 인정을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지가 인정된다고 해야지 괜히 또 공지는 인정이 없다. 그러면 X라는 겁니다. 공지는 인정이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시험 문제 나와본 적이 있는데요. 먼저 봉사나 그리고 제사는 오로지 누구한테 인정될까요? 입니다. 누구한테 인정됩니까? 먼저 종손에게만 인정될까요? 아니면 종중한테도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또 연고자한테도 인정될까요? 다 인정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오로지 종손에게만 전속한다고 해서 우리 전속중개계약처럼 종손에게만 전속한다는 겁니다. 종종 X, 연고자도 X.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대신에 우리 종손 쪽에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럼 누가요? 종종이 속이 터지니까 종종이 자 뭐를요? 요 종종 쪽에서 관리를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그래도 종손한테 봉제사고를 줄까요? 괘씸죄 딱 걸렸습니다. 그때만큼은 종중이라고 해야지. 괜히 또 여기까지도 종손 그러면 X개입니다. 나중에 종중 쪽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화염병 던질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관리도 안 했는데도 나중에 종손이냐개입니다. 너무 가혹하게 할 수는 없을 거니까 그때만큼은 종중 끼워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인정이 안 되는 판례가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그럼 이제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여기서 이제 봤습니다. 먼저 공공연하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묘지는 비겁하게 점유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봉우리를 딱 내놓고 점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평장 인정될까요? 입니다. 평장 평평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신이 있긴 있는데 봉우리를 이렇게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평한 거 평장 비겁해입니다. 너만 알지게입니다. 여기는 평장은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암장 쏙 들어갔습니다. 평장이나 암장은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무덤집에다가 사성을 둔다고 합니다. 사성.
무덤 뒤에다가 둔덕을 친다고 하는데 우리 오다가 다 보시면 둔덕을 쳐놨을 겁니다. 그게 이제 모양을 이렇게 내놨더라는 겁니다. 자, 그 모양을 내놓는 게 이제 침수도 맞고 그리고 모양도 내고 자 그러면 사성을 조성할 수 있느냐 그입니다. 사성 조성이 됩니까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돼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아까 공지는 인정되지만 이게 공지냐 계입니다. 아까 공지는 필요하니까 정말 사가 다 굴러다니니까 술도 못 따를 것 같으니까 받침대 있어야죠. 누구 묘인지는 알 수 있어야죠. 이 정도는 필요하니까 공지로 인정됐다는 겁니다. 이건 공지 아니다 계입니다. 이 사성이 꼭 있어야 되느냐 계입니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침수 예방이 좋긴 하지만 없어도 괜찮아 계입니다. 우리 토지 소유권자는 땅값도 못 받아서 속이 쓰린데 여기다가 누구 약 올리냐고 사성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괜히 또 된다고 하면 걷어내 그러면 걷어내야 됩니다. 돈 들어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성 조성이 안 되고요. 세 번째 합장은 될까요 안 될까요입니다. 합장이나 그리고 쌍부는 여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입니다. 합장이나 쌍부도 꼭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가 남편 묘니까 그 옆에다가 우리 남편이 이제 성질이 아주 급해갖고요. 20년 전에 먼저 사망을 먼저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됐습니까? 20년 동안 점유했으면 여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거니까 분묘기지권을 누가 남편이 벌써 선점해서 취득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나란히 누구도 아마 부인도 싫어할 것 같은데 부인 묘를 여기다가 바로 합장으로 아니면 쌍분으로 나란히 그립니다. 같이 합쳐지는 거 더 싫어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합장이나 쌍분이 바로 두 개의 묘조를 나란히 이렇게 설치하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꼭 될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지가 또 인정된다고 했지. 그리고 여기는 필요할 것도 같지. 그리고 한 분은 이미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으니까 그 옆에 무임승차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라고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안 되니까요. 합장이나 쌍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 정도를 꼭 점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판례 부분들이 꼭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일시적인 멸실은 뭐가 안 된다고요? 그때는 나중에 원상복귀가 되면은 거기는 또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점검을 잘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가묘도 가묘도 묘지 자체가 없는 거니까요. 요 가묘도 분묘기지권은 뭐가 됩니까? 인정되지 않아요. 가묘도 인정은 없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판례견해를 꼭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거기만 점검을 잘 해놓으시면 시험 문제, 묘지 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요.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거니까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너무 중요하고요. 또 실무 나가시면 임야에 꼭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를 설명 잘 하셔야지 괜히 대강하셨다가 책임지는 일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사고 치지 말아야 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